현장 Q&A 관련해서 질문 주시기 전에 저희가 조금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좀 미리 좀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요. 그 기능 보강 사업 관련해서 가능한지 문의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다른 그 공모 사업이나 그 각 지역에 있는 모금회 사업에서 기능 보강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 모두의 공모는 기능 보강 사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사업비에서 가능하냐, 신규 채용에 대한 인력의 그 인건비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인력을 고용하고 계신 경우에도 저희 사업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추후에 신규 채용의 계획이 있으셔서 신규 채용을 하시겠다고 하셔도 현재 계획상에는 인건비 포션이 없지만 향후에 이 사업이 선정되고 나셔서 신규 채용을 하겠다고 하시면 그때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 책정이 가능하다는 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인력도 가능하고 신규 채용도 가능하다. 네, 두 가지 조건이 다 가능하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소재지가 지방에 있다라고 했을 때 혹시 지원을 못하냐? 당연히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모두에게 열려있는 모두의 공모 프로젝트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방 소재지를 하더라도 신청도 가능하시고 선정도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서류 심사 그리고 현장 심사 통화해서 내려가서 확인할 때도 저희가 다 어떤 지역에 있든 통과하시면 저희가 직접 내려가서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지역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시고 전국 단위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의 규모와 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그 재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자율성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모두의 공모 사업은 총 예산, 총 지원 사업의 예산의 50%까지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로 책정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저희 예산에 책정하실 때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 나머지 50%는 기관이 그동안 해오셨던 사업 수행에 대한 부분들의 비용으로 사업비로 책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 시 기존 사업만 제한이 가능하냐, 앞서 또 말씀드렸지만 제한 프로그램은 기존 사업하고 신규 사업이 둘 다 가능하고요. 대신 기존 사업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진정성과 잠재력을 좀 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동 관련된 교육을 했던 기관이 갑자기 시니어 관련된 분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극과 극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고,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했던 사회복지 활동이나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조금 확장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을 런칭할 때 저희 재원을 좀 활용하셔서 도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확장하시는 쪽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나 지역을 확장하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거나 이 세 가지에서 양적 질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기존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오셨는지, 어떤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해 주셨는지 확인하고 그게 타당성이 그리고 진정성이 존재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이 사업도 당연히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기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 사업에 선정됐고 추후에 이게 3년짜리 프로젝트다 보니까 내년에 선정되고 나셔서 내년에 아니면 차차년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런칭하실 때 저희 재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간에 저희와 같이 함께 호흡 맞추면서 기관이나 대표님 종사자분들의 진정성을 볼 예정이어서 올해 이번에 신청하실 때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추후에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런칭하실 때 저희의 전문가 도움이나 아니면 저희 재단의 도움을 받으셔서 함께 고도화하는 작업도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미리 준비한 Q&A 질문은 좀 답변을 드렸고요. 현장에서 질문 같은 경우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담당 매니저님들께서 마이크를 갖다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맨 뒤에 지금 계시거든요. 네. 예, 안녕하세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서 왔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그리고 예산을 다 쓰고 나서 혹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당연한 기관분들 입장에서는 한 개 중간 보고서 결과 보고서 2개이지만 저희 재단은 45개에서 최대 60개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서요. 당연히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관도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한 가지 추가로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담회가 조금 준비되어 있어서 Q&A는 한 분 10분 정도 받고 마무리하고요. 혹시나 추가로 궁금하신 거는 제가 여기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질문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제가 앞에 있을 테니까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한 3시 10분까지만 Q&A, 현장 Q&A 진행하고 상담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면 제가 마이크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갖다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별방 지역아동센터에서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동 청소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표 여기 이제 지금 신규로 인권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신규로 이제 사람을 뽑든지 아니면 대표자가 지금 인건비를 받지 않는 대표자가 할 수도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야간 보호 사업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의 기간 부담금을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4대 보험을 기간 부담금을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상여금이나 어떤 퇴직금이나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대표자님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종사자분, 기관 단체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역량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대표님께서는 외람되지만 그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표님께 인건비가 나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외해상 부분에서의 그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분들은 저희가 기간 부담금까지는 부담하도록 저희가 안내가 됐는데, 그 부분은 혹시나 선정되시고 나시면 저희랑 조율을 통해서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랑 같이 한번 더 확인하고 부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바로 확답드리는 좀 어렵고, 왜냐면 개별 사례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좀 정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하고 가능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과 단체에 최대한 유리하게 저희가 진행할 예정인데, 그 특수성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 부분을 배려해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 현장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자원을 일구는 사람들 사회적 협동조합의 강경규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다른 공모기관에서 지원받은 사업도 사실은 지원이 가능한지 그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일반 공동 모금 단체의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바보의 나눔 사업과 연동돼서 이게 지원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모두의 공모 사업의 중복수혜 여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네, 그게 어떤 사업인지 대신 그쪽에서의 인건비, 예를 들면 직원분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데 저희 예산으로 중복해서 지원이 나가면 안 되는 건 명확하고요. 근데 그 사업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모두의 공모를 신청 못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기존 사업과의 중복수혜, 다른 타 지원 사업처럼 이 사업이 됐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안 된다, 이런 기준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네 한바퀴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아까 설명해주신 PT에서 보여주신 것 중에 기간 보강 사업이랑 그 사업 고도화랑 어떤 차이인지를 사실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기능 보강 사업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장비, 에어컨을 수리한다거나 이런 것들 하드웨어 쪽에 막 그 포커스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소액이긴 하지만 몇 백만 원씩 해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활동 영역 내에서 하고 계시는 컨텐츠, 프로그램, 수혜자 대상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연천에 위치해 있고요. 학대아동 피해 시설이 꿈이 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동들이 학대 피해 아동들이 있고, 지금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재학생 5명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아이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다 보니까 저희 종사자들이 아무래도 주당 40시간 이상은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혹시 이 상근 인력 인건비 부분에 시간의 근무 수당을 이렇게 조금 포함을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좀 알고 싶거든요. 그 부분은 그 일단 원칙적으로는 저희 사대보험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임금 테이블의 연봉에 대한 부분들, 월 급여에 대한 부분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로서는 그 상한액을 조금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한정 된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시간당, 그러니까 일주일에 당연히 12시간 미만 하셔야 되지만 그것도 저희가 예산상의 지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월에 10시간 정도까지만 한다라든지 그런 기준점을 만들어서 한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우선 사업 기획서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을 조금 추가해도 네, 가능한 추가해 부분일까요? 주시고 그 어차피 저희 총 사업비 50%까지만 네네. 예, 2,500만 원까지만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금액도 사실상 한 사람의 한 종사자의 인건비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서 그걸 어떻게 배분하실지에 대한 부분들을 내부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책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제가 그거 추후에 서류평가 현장 점검 통해서 만약에 고도화된다고 하면 변경, 저희가 또 그 최종 선정되고 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조금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 부분은 특히 다시 한번 수정사업계획 통해서 보완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정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조금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 작성할 때 혹시 지금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질의를 답변을 좀 네. 넣으면 될까요? 네, 질의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챗봇 시라서 조금 이상할 수 있으면 이상하면 저희 쪽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저에겐 3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저희 먼저 하고 다음으로. 네, 사단법인 링크에서 왔는데요. 그 제출 서류 관련해서 질의응답 드리고 싶어요. 현재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류상의 안내하고 제가 신청서 작성을 해보려고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구글 폼에 들어가 있는 제출 서류가 조금 상이하던데요. 그 6번 부분에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구글 포맷에서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하고 근로계약서 최근 1개월 이내에 가입된 근로자를 그 첨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 사대보험자 가입자 명부만 일단 첨부해 주시면 나머지는 저희 현장 점검 통해서 확인할 서류들인데 약간 그 오버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 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찌됐건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고 그거랑 신청서랑 거의 유사한데 구글 폼이 조금 더 질문 항목들이 더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관의 운영 특성, 주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두 가지 조건, 상근 인력하고 결산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신청하실 때 서류로 일부 받기도 하겠지만 그 부분은 현장 점검 통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할 예정이어서 그렇게 오버랩된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광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왔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이런 사업 계획을 오늘 듣게 돼서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다 소규모 시설에서 오셨을 텐데 그 사업 대상자 수가 선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사업 대상자 수라 하면 수혜 대상자를 말씀하시나? 그 부분은 그 많다고 해서 꼭 선정되거나 아니면 적다고 해서 선정이 안 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 내에서 얼마만큼 꾸준하게, 그리고 혹시나 신규로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라도 그 구성원분들이 그 지역 내에서 아니면 그 취약계층 사회복지 활동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오래 해오셨는지도 저희가 같이 확인할 거여서 뭐 수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정량지 지표로서의 막 가점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당연히 진정성과 잠재력 측면에서 그 기간이 오랫동안 해오셨던 활동들, 그리고 그 구성원분들에 대한 로열티 부분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구성원들이 어떻게 모였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페이퍼상으로 다 확인하지 못하겠지만 저희가 그 작성해 주신 내용에 대한 기관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데스크 리서치나 아니면은 그런 걸 통해서 저희도 한 번 더 확인할 예정이고, 그걸 이제 보완하고자 저희가 현장 심사를 통해서 직접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실제 수혜자 대상들도 가능하면 만나봐서 인터뷰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뭐 정량지 지표에 너무 그렇게 큰 의미를 두셔야 되지만 아주 거대한 의미를 두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먼저 하고.
저는 강릉에서 온 새내기라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게 뭐 배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단위 사업이고요. 권역별로 나눈 이유는 설명회를 저희가 권역별로 하고자 해서 그런 나눈 이유고, 의도로.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오프라인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능하면은 좀 지역 곳곳에 찾아뵙고 싶지만 그래도 권역별로 나눠놓고 저희가 홍보하고 최대한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구분을 권역별로 나누는 거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럼 혹시 그 지역에서 뭐 여러 단체가 있겠지만 그 수도권 안에서도 아니면 그 또 세분하게 들어간다면 어느 뭐 지자체 쪽에서 그런 단체가 한 서너 개가 신청을 했다. 그럼 그 단체에서 한 두서너 개가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하나를 뭐 선정하고 나머지를 그건 아니고 그럼 사업에 관련된 그걸 보고 네. 판단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쪽 먼저 네 해주시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네. 네, 수고 많으신데요. 저희가 이제 2025년도에 새로 이제 설립된 이제 법인입니다. 5월달에 이제 뭐 설립 허가증 받고 이제 등기를 이제 막 마쳤는데 일단 지원 여부가 가능한지부터도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혹시 이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이전 사업의 어떤 연역이라든지 어떤 성공의 케이스들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같이 이제 좀 뭐 평가 요소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거 좀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저희 공고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설립을 하셨나요? 5월 26일 이후에 설립하셨으면 지원 대상이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설립 허가증은 5월 14일 날 저희가 수령을 네. 했고요. 그러면은 신청은 가능하시고요. 예. 그리고 기존의 성공 경험이나 레퍼런스는 예. 그 모이시는 구성원분들에 예. 대한 부분들로 아마 대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의 어떤 설립의 어떤 평가 요소는 이미 없는 상태긴 하지만 구성원이 대표이사라든지 네. 어떤 종사자분들이 뭐 어떤 역할을 해오셨고 예. 사회에서 어떤 기여를 해오셨고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로 조금 그 스토리라인 짜셔서 네네.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도 개인의 이력이긴 하지만 기관 단체의 모임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기관과 사람에 대해서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으로 조금 어필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좀 네. 기회가 됐네요. 뒤에 아마 마지막 그 뒤에까지 받고 한 분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위민앤패밀리 윤석범이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에서 하고 있는 오프라인 이런 그 컨텐츠,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회복 운동 그리고 이제 가족 운동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그 온라인 컨텐츠나 그리고 또 이제 후원자 개발을 위한 그 프로그램과 이 사업 내용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기존에 해오셨던 활동들의 확장성을 가지고 온라인 컨텐츠를 기획하신다고 하면 가능한데 그 부분은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기관들의 후원처 확보 방안이라든지 기부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도 온라인 컨텐츠화 시켜서 조금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계층에 대한 부분이어서 저희랑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저희는 브로드하게 범용적인 컨텐츠로 가져갈 것 같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가져가실 부분이어서 신청은 가능하셔서 하실 것 같습니다. 네.